대중들은 집전 스님의 묵탁에 맞춰 법사 스님께 큰절 삼배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가요? 마이크 나갑니까? 네. 어제 동지를 지내서인지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으네요. 오늘의 주제는 주제를 뭐라고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마땅한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굳이 잡으려니까 그냥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안 어울리는 제목으로 조그맣게 잡으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비가 와서 그런지 올 한 해가 다가가서 그런지 아까 참불가를 하는데 무상이라는 참불가를 하는데 오늘따라 슬프게 들리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어요. 자, 추억이라는 것은 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생각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죠. 지난 일이 생각남.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근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어느 때는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도 까먹어요. 그런데 추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추억과 기억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억과 추억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억도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거고 추억도 생각하는 건데 저는 생각나는 걸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사실 이 기억과 추억의 차이는 그 생각 속에 감성이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면 기억은 기억으로 남는 거고 추억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과 누군가를 추억한다는 것.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기억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추억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추억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기억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은 어떤 그리움, 아쉬움,
어떤 순수한 감성 이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기억은 그냥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22일 양력으로 아마 오늘까지 포함해서 아마 금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이 추억되고 무엇이 기억되는지 한번 돌아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2017년도 불기 2516년? 불기를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금년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계획하고 서원하고 발언했던 그 일들이 제대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금년도 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서원했던, 발언했던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혹시 후회와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지도 생각 안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납니까? 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무엇이 추억되고 무엇이 기억되나? 금년 한 해 하다못해 보약 같은 친구라도 만났습니까? 여러분 보약 같은 친구 알아요? 알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보약 같은 친구. 그 요새 유행이라 그래야 돼. 노래 교실 가면 다 보약 같은 친구 배운다면서요. 금년이 시작될 때 분명 계획은, 서원은, 발언은, 스스로의 다짐은 아주 근사하게 세웠는데 돌이켜보니, 금년이 다가가는 이 시점에 돌이켜보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지, 어쩌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떤 계획을 세웠든,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람은 지금 1년이 마감되어 가는 이 시점에 돌아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은 돌아다 보면 1년 살림살이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빠졌기 때문에. 계획은 누구나 다 기가 막히게 세워요. 근데 그 후에 각자의 자기 계획에 따른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1년 결산이 남는 것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실 계획만 기가 막히게 세우고 실천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 용두사미도 맞는데 망상가예요. 망상가. 앉아서 망상 피운 거에 불과한 거야.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또 반면에 아주 조그맣고 소박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생각과 행동이 같은 사람, 물심양면이 같은 사람,
실천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사유기에 계실 때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리반특이라는 제자는 워낙 기억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맨날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뭐를 하나 일러주면 잘 기억도 못해. 부처님께서 주리반특에게 너는 오늘부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어라. 마당 쓸으라니까 매일 마당만 쓸고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 왕인 파사익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사익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출가하기 전서부터 아주 우둔한 사람이었고 뭐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나 이해가 안 돼서 부처님께 여쭙어요. 주리반특이라는 스님은 출가 전서부터 굉장히 우둔했고 출가해서 마당밖에 안 쓸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인연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파사익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움이란 반드시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다.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마음이 어린 주리반특 비구는 하나의 수행이지만 그 이치를 정밀하게 알고 몸과 입과 뜻이 고요하게 되어서 마침내 천상의 금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사람이 비록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리반특의 일화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많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거창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꾸준하게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리반특은 마당을 쓸면서 처음에는 마당을 쓸었죠. 빨리 쓸고 쉬어야지. 하루 이틀 지나니까 굳이 내가 마음 빨리 쓸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을 낼 이유가 없었던 거라. 쓸고 났는데 바람이 부니까 또다시 나뭇잎이 돌아다녀. 저 구석에 있던 게 구석까지 천천히 치우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먼지가 나지 않나 해서 먼지도 안 나게 이제 그 먼지 안 나게 잘 쓰는 방법을 터득했어. 그 마당을 계속 쓸면서 내 마음에 번뇌의 먼지는 나지 않는지, 내 마음의 조급한 마음, 빨리 하고 쉬려는 그런 욕심, 이런 삼독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근본부터 서서히 쓸어내는 그 이치를 터득했던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거창하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천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실천이에요. 한 번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한 번씩 그냥 되는 대로 이것저것 한 번씩 하는 것은
그건 괜히 번잡하기만 해서 괜히 부질없는 짓이 될 수도 있어. 꾸준히 하는 것. 불교 용어로 정진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경전 중에서 100가지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신 경전이 있어요. 경전의 이름은 백유경이야. 100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래서 백유경이 있는데, 백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소젖을 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잔치하는 날 쓰려고 매일매일 우유를 짜는데, 그래서 뭐 치즈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에이, 저걸 모아놨다가 잔칫날 한꺼번에 짜야지 하고 안 짰어. 그 마침내 잔칫날 아침이 돼서 소젖을 짜려고 했더니 소의 젖이 통통 불어갖고 짜도 잘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소가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비유도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욕심, 한꺼번에 취하려고 하는, 게으름을 취하고 이득은 한꺼번에 취하려는 그런 탐욕에 빠진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끊임없이 꾸준히 정진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 아니야. 어느 날 TV를 보니까 누가 몸이 되게 좋아? 그래, 나도 몸 좀 저렇게 관리해볼까? 그래, 나도 저거 하고, 그때 어서 보니까 뭣도 좋다는데 그것도 하고, 그래, 요것도 더해서 나한테 딱 맞춰서 해야지. 생각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그날 한 번 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집을 정말로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데, 생각은 되는데, 몸은 실천은 안 하고, 에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두지 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시멘트로 바른 부뚜막을 얼마나 닦았는지 니스 바른 것처럼 이렇게 유리알처럼 되는 걸 봤어. 그게 한 번에 됐겠냐고. 속 닦다 보니까 니스를 안 발랐는데도 유리알처럼 됐어. 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정말 극락세계처럼 맑고 밝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우중충해. 어느 날 하지 뭐. 저거 돈 들여서 싹 뜯어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몸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생각만 그쪽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를 했을까? 도선사 가서 보시를 좀 해야지. 에이, 나중에 돈 생기면 하지 뭐. 내 돈 생기면 꼭 할 거야. 10원 있을 때 10원 갖고 하는 게 보시지, 내가 10,000원 생겼을 때 하려고 하는 건 보시가 아니야. 그건 망상이야. 우리는 여러 삶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여러분 각자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다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년의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다 봅시다. 멋있습니까? 금년의 나의 인생은 어떤 색깔인지 한번 돌아다 봅시다. 아주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온 내 인생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향기가 납니까? 자, 눈을 뜨세요.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사람은 금년 한 해를 잘 사신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색깔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하는 일이 보잘것 없어서도 아닙니다. 법회도 열심히 잘 참석하고 법문도 열심히 들었는데 왜 그럴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복이 없어 보일까? 그것은 바로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도 그때그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 하리라고, 다음에 하리라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염불도 기도도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그 순간, 다음은 1초를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보시도 봉사도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한가해지면 봉사하리라, 내가 좀 돈이 여유로워지면 보시하리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바로 지금 이부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금년을 돌아보며 각자의 인생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차분하게 점검을 해서 금년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서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금년에 남은 시간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추억이 되게끔 금년을 멋지게 회항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